안녕하세요. 해수골프스쿨의 한혜수 프로입니다. 자, 이제 다운스윙 끝까지 이제 다 했고요. 이번 편에 이제 임팩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이 임팩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뭐 정확히 헤드가 뭐 스퀘어로 임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오는 궤도 임팩트 들어가는 시점, 채를 던져지는 시점, 그 채가 이렇게 끌려와서 풀어져서 몸 앞에서 전환이 되는 이 전환 릴리스 되는 시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동작 어떤 정확한 자세를 알기 이전에 하나 좀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자세, 정확한 위치, 정확한 임팩 우리가 하기 이전에 이게 저도 뭐 제가 물리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우리 신체도 그리고 이 골프도 자연 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골프를 접하시고 우리가 임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우리가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백스윙이 되고 다운스윙이 돼서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이 백스윙 때 몸이 다운스윙 때 회전한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우리 몸만 회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드레스 할 때는 이렇게 서 있는 거, 여기서 이제 백스윙이 밀려나가서 관절이 접혀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도 자, 뒤로 넘어가고 풀어져서 또 앞으로 넘어가고, 결국은 뭐냐면 팔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고요, 다운스윙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만 회전하는 게 아니라 팔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돌듯이 이 헤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듯이 회전을 하고, 또 이 클럽 헤드 자체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스윙 때는 쉽게 표현하면 채가 오픈돼서 넘어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팩트 때 스퀘어가 되는 것이고요, 임팩 이후에 헤드가 이렇게 닫혀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확성이나 어떤 정확한 스윙 궤도, 팔의 위치, 헤드에 정확한 스퀘어 임팩이 들어가는 부분을 너무 집중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 몸의 회전력에 의해서 이 팔의 회전력도 달라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 팔의 회전력은 이렇게 내 꼭지점 달려있는 점과 헤드의 높이가 같을수록 회전력이 더 커집니다. 돌아가는 훨씬 더 팔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팔의 회전력은 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마다 어드레스 각도와 팔의 각도, 그리고 어떤 클럽을 잡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세워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팔의 회전 반경이, 회전 각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팔을 우리 어깨 높이만큼 들고요, 편안하게 오른쪽 목을 감싸 보세요. 그러면 자, 손등이 아마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손바닥이 뒤를 받지만 손바닥이 회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싸기는 힘듭니다. 편하게 움직이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 높이만큼 들었을 때 거의 손이 90도 정도 회전을 하고요. 90도 정도 회전을 하고요. 자, 바닥에다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또 빼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바닥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빠지게 되면 손바닥이 그냥 보게 됩니다. 앞쪽으로 보고 있는 방향으로. 이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손을 돌리기가 더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내가 이 어느 각도, 클럽 헤드와 내 목을 선상에서 어느 각도로 놨느냐에 따라서 이 회전 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 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의 구질이나 어떤 스윙하는 느낌이나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만약에 뭐 백스윙 때 각이 이게 뭐 45도 각도다, 그럼 다운스윙 때 이게 45도 각도로 와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각도에 따라서, 회전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멀리 어드레스에서 많이 숙여서 멀리 놓는 분들은 그만큼 이렇게 내 어깨 높이하고 헤드하고 평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돌려쳐서 훅이 많이 나는 것이고요. 어드레스가 세워져서 좀 팔하고 몸하고 좀 가까이 붙어 있는 분들은 회전 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그냥 끌려 들어와서 약간 슬라이스 쪽으로 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임팩트 각도, 스윙 각도를 만들려면 이 팔의 위치, 이 각, 이 회전 반경에 의해, 회전 각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첫째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코리올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리올리 효과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할 때, 그 자전하는 속도에 의해서 이 회전하는 이 반경, 이게, 좌표가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극점에서 위성을 어떤 물체를 수직으로 쌓아 올렸을 때 지구가 도는 가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물체가 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골프에서 샤프트가 휘어지는 거를 보게 되면 되는데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정면에서 보면 백스윙 가서 다운스윙 할 때 몸이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듯이 이렇게 몸이 회전을 하게 되면요, 팔과 클럽과 헤드는 이 뒤에서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 몸도 팔도 클럽도 이렇게 뒤에서 끌려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샤프트가 굉장히 많이 휘어집니다. 샤프트가 우리가 스윙할 때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쉰다라는 것은 전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에서 보시면요, 샤프트가 이렇게 보면 아마 좌우로다가 이렇게 앞쪽으로다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운스윙 때는 뒤로 다 쉬고요. 그럼 어느 순간 다 앞으로 쉬게 되는데요. 이거를 리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쉬는 거를, 그러니까 샤프트가 이렇게 쉬는 거를. 근데 그 리딩 현상에 의해서 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몸이 이렇게 리드돼서 몸이 회전력에 의해서 뒤에서 이끌려 와서 어느 시점 돼서 임팩트 시점 돼서 자전이 멈추고 몸의 움직임이 멈춰지게 되면 뒤에 헤드가 가속도에 의해서 앞으로 탕 치고 나가는데, 그때 이 샤프트가 굉장히 더 많이 휘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자전하는, 몸이 회전하는 거에 의해서 핸드 퍼스트가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핸드 퍼스트가 돼서 열려 맞는 것이 아니라, 이 핸드 퍼스트는 됐지만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서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져서 헤드를 정타를 때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물리적인 어떤 사실만 이해하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페이스로다 공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라는 이런 엉뚱한 그 발상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페이스를 그 찰나 그 순간에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샤프트의 휘어짐은 우리의 몸에 회전하는 가속도와 그 다음에 헤드의 무게와 그리고 이 샵 각도, 이 높이의 이 각도에 의해서 휘어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리면 들릴수록 더 많이 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덜 쉬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뭐 정확히 모양을 만들고 정확하게 임팩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다는 생각을 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전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 쭉 가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요, 이 클럽 헤드가 앞으로 딱 떨어지면서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샤프트 우리가 채를 놓는 거에 대해서 그 어드레스에서 제가 설명드린 게 있는데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헤드를 바닥에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체가 길수록 많이 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다 받쳐 놓는다고 했죠. 앞이 많이 들리고
그 이유는 스윙할 때 이렇게 앞으로 많이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샤프트가 이렇게. 이게 전향력에 의해서 휘어지는데,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이 헤드와 물체와 꼭지점, 달려있는 꼭지점 높이가 같아지면 그 전향력은 많지가 않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휘두르면 전향력은 많지 않습니다. 이 전향력이 높아지는 거는 꼭지점 높이와 이 물체의 높이가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전향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 이해하셔도요, 숏 아이언일수록, 짧은 아이언일수록 우리가 이 긴 채는 좀 더 이렇게 멀리 있고 사선으로다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짧은 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할 때 이 사실을 안다면 찍어 쳐야 된다, 쓸어 쳐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왜? 내가 찍어 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전향력에 의해서 앞으로 휘어지는 힘에 의해서 헤드가 더 세워져면 세워질수록 더 전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짧은 채일수록 디봇이 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똑같은 의도로 해도 그렇게 각도에 의해서 전향력에 의해서 디봇이 파고 나가는 건데, 일부러 내가 디봇을 파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그 전향력에 내가 의도적으로 눌러서 훨씬 더 뒷땅이나 엉뚱한 샷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만 알아봤어도요, 내가 임의적으로 임팩을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모양이 백스윙도 그렇고 다운스윙도 그렇고 임팩트도 그렇고 팔로우도 그렇고 정확한 자세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를 알 뿐이지 그 자세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오게 됐는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편서부터는요, 정확한 몸의 위치와 팔의 각도와 헤드가 던져지는 시점, 몸에 힘을 전달하는 시점, 정확한 임팩트 모양 다 하게 될 것인데요. 그 모양 그걸 알기 이전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몸의 회전과 팔의 회전력에 의해서 헤드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리올리 효과라 해서 샤프트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쉬는 리딩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 샤프트 힘에 의해서도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향력에 의해서 등줄이 넘어갔던 게 앞으로 휘둘러지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이걸 보잉이라고 하는데요, 이 효과에 의해서도 헤드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라는 거,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윙 이전에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내가 스윙을 하면서 그 모양을 만들고 정확하게 임팩을 만들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다음부터는 정확히 만들려고 하는 게 없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임팩이 나온다라는 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잘 맞았는데 이게 왜 잘 맞았는지 몰라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해 드린 이유는요, 이거를 알고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샤프트도 쉬고 나는 스윙이 정확한 것 같은데도 오히려 뒷땅이 나고 훅이 나고 슬라이스 나고 이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정말 진지하게 임팩트 한번 정확한 자세와 위치를 한번 얘기해 나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